네, 오늘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미네소타 팀버울브스 경기 4차전이 있었는데요. 서부지구 중결승 4차전이 있었는데 이제 뭐 결국 좀 경기 자체 선수들이 피지컬한 상황이 계속 누적돼서 결국은 이제 오늘 사고가 좀 터졌는데 웬바냐마를 이제 나즈리드도 그렇고 줄리우스 랜들도 그렇고 뭐 제이든 맥다니엘스도 그렇고 뭐 루디 고베어도 그렇고 이제 굉장히 괴롭히죠. 신체적으로 이제 괴롭히면서 이 선수를 막아내는, 그러니까 수비인지 이제 파울인지 경계가 좀 모호한 그런 작전을 쓰고 있는 일단 팀볼브스 선수고, 이게 또 뭐 어떻게 보면 작전이라기보다는 그 선수들이 수비 성향이 좀 그런 선수들이 맞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리즈가 조금 박빙으로 이끌어져가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웬반야마 입장에서는 이제 파울콜에 대해서 이제 불만도 많이 생길 거고, 또 이제 맞았을 때 혹은 뭐 몸에 신체적인 접촉이 일어났을 때 이럴 때 이제 좀 분노 조절을 좀 원래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데 이제 아무래도 뭐 그 한계치를 좀 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웬바냐마의 어떤 그 퇴장으로 인해서 경기는 요동을 쳤고, 샌안토니 스퍼스가 이제 웬바냐마가 없어도 꽤나 경기를 잘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4차전은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There's that. 빌랑 하퍼 Oh, 선수였죠. Ooh, 놀랐죠. that's a problem for the Spurs. 웬바냐마가 이렇게 There's that. 내게 that, 이렇게 쳤을 때 that's- 굉장히 위험한 That's a problem. 그런 장면. 그리고 이제 이 비슷한 게 또 이때 이제 이 론 아테스트 메타 월드피스죠. 하든을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이제 또 이때는 2,000불 그리고 이제 40만 불 뭐 이렇게. 예. 오늘 하루 종일 이 장면이 이제 굉장히 회자된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화가 나서 이제 휘둘렀는데 바로 목 쪽에 가격을 당했죠.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리고 웬바냐마 같은 경우는 이제 누적된 불만이 많았다. 선수들이 다 이렇게 잡아당기고 뭐 별별 짓을 다 하는 거죠. 에드워즈 같은 경우 이렇게 당기고 뭐 네, 이렇게 하고 나서도 뭐 잡아당기고, 이게 이제 다반사인 거예요. 웬바냐마. 그리고 미는 것도 너무 많고, 레이업이나 뭐 이런 거 왔을 때 미는 것도 너무 많고, 고베어도 손을 잡고 있고 뭐.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미네소타 팀볼브스가 좋게 보면 피지컬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좀 더티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시리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 경기 자체가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팀볼브스의 경기, 뭐 오늘 뉴욕 닉스와 뭐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경기도 있었는데, 뉴욕은 뭐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아마 그 NBA 파이널에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확실히 뉴욕에게 주어졌다고 어떤 그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일단 전력도 좋은데다가 이제 또 그 성적 자체도 굉장히 잘 받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동부지구 준결승에서 4대0 스윕 스코어를 했으니까 이 분위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세븐티식서스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제 보스턴 셀틱스를 뭐 거의 업셋하고 뒤집고, 그리고 이제 또 1승 3패로 뒤지다가 또 뒤집고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았죠. 근데 거기에는 확실히 그냥 조엘 엠비드의 어떤 그 게임 체인저 역할, 하필이면 이제 보스턴 셀틱스 시리즈에서는 조엘 엠비드가 확실하게 확 해줬고, 그리고 들어오면서 이제 보스턴 셀틱스는 답이 없었죠. 이제 7차전 보면은 답이 없어서 그 제일런 브라운을 그 조엘 엠비드에게 붙여서 약간 작년에 이제 그 알렉스 카루소가 니콜라 요키치를 잘 막았던 그거를 어떻게 이제 디플리케이션 다시 한번 재현을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좋게 나오지는 않았고, 이 조엘 엠비드의 위력, 이제 뛸 때의 위력, 건강할 때의 위력, 그걸 확실히 알 수가 있었는데, 또 뭐 이 뉴욕 닉스와의 경기에는 조엘 엠비드가 또 몸이 그렇게 좋지 않았죠. 그래서
조엘 엠비드가 힘이 빠지니까 맥시와 뭐 폴 조지도 좀 좋은 모습 보였는데 아무리 VJ 엣지콤 뭐 이런 선수들 날고 기어도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는 뉴욕 닉스의 어떤 선수층이나 뎁스를 당해내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고 스퍼스와 팀볼브스 경기는 이제 109 대 114 그러니까 5점 차였고 경기가 꽤나 치열했습니다. 우선 웬바냐마의 퇴장 요 부분을 보시면 샌안토니오 스퍼스 스타인 웬바냐마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아까 그 영상 봤던 거에서 나즈리드의 목에다가 이제 그 팔꿈치 가격 이런 걸 하고 뭐 장면 자체로 봐서는 퇴장을 당할 장면이었죠. 근데 웬바냐마 입장에서는 자신이 부상을 당할 정도의 어떤 거친 플레이들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콜은 그 주심의 콜은 불어붙이지를 않고 선수들이 여러 명이 다 막 뭐랄까 집단 뭐 어떤 그 린치 비슷하게 해대는 그런 모습을 해서 이제 좀 참지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웬바냐마는 이제 공격자 파울을 바로 당하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제이든 맥다니엘 선수하고도 이렇게 막 엮였을 만큼 요거는 뭐냐면 이제 어쨌든 3점 놓쳤는데 리바운드 과정에서 이제 그런 그 스커프 이게 뭉쳐져 가지고 싸움이 일단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 플레이를 비디오 리뷰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팬들이죠. 타겟 센터에 모여 있는 농구 팬들은 그래서 쫓아내라 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플래그런트 2가 되면서 바로 퇴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래그런트 2가 되면 이제 자동 퇴장이죠. 그리고 이때 이제 웬바냐마 빠지면서 경기 추가 확장이 확 바뀌는 그런 게 되었고 그리고 페널티 그러니까 플래그런트 2가 선언이 되었을 때 웬바냐마가 뭐지 이랬다고 해요. 해리슨 반즈한테 그게 뭔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해리슨 반즈가 너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겠죠. 예, 그리고 웬바냐마가 이제 스퍼스 팀 동료들하고 이제 손바닥 치고 난 다음에 이제 퇴장을 했고 그리고 그때 이제 뭐 미네소타 팀볼브스 팬들은 너무도 좋았겠죠. 홈코트에서 마이클 잭슨이 비릿이 나왔다고 합니다. 비릿 아시겠죠? 이 노래 유명한 노래. 예, 그리고 나즈 리드가 이제 그 파울을 당한 나즈리드가 3점 자유투를 넣고 나서 이제 38대 34로 앞서갔다. 그리고 웬바냐마는 뭐 퇴장 당했을 때의 스탯은 4점, 뭐 4리바운드, 파울 3개 이렇게 했고 13분 출전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나즈리드, 줄리어스 랜들, 맥다니엘스 이런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그 빅맨들이 근육 자랑하죠. 이제 힘 쓰는 거죠. 힘 써서 어쨌든 간에 이 웬바냐마를 제지를 하려고 일단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기록지를 좀 보시면 샌안토니오 스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줄리안 샴페인이 이 선수가 조금 못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지금 플레이오프 이 경기에서 보면 이 득실점 마진이 이제 경기 이기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고요. 점수 자체가 이제 좀 이 평소보다 조금 못하고 있죠. 그리고 특히 3차전, 4차전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6점, 8점 뭐 이런 거고 그리고 3점 슛이 또 말을 전혀 안 듣고 5개 던져서 하나도 안 들어갔고 6개 던져서 2개 그러니까 이 선수의 그냥 믿고 보는 3점 슛이 좀 안 되니까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조금 경기 운영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워낙 슈퍼스타들 디에런 팍스, 뭐 스테파 캐슬, 그리고 딜런 하퍼, 그리고 빅터 엠바냐마 이런 선수들, 바셀 뭐 다 좋잖아요. 켈돈 존슨. 이제 상대적으로 샴페인이 선수가
조금 비중이 떨어지는데 또 요 선수가 이제 오픈슛 이런 건 너무 정확하니까 분명히 어떤 역할이 분명히 있고 요 선수의 그 역할이 반짝반짝하면 팀 운영이 굉장히 쉬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컨디션이 떨어진 부분 아무래도 이제 그 중요한 경기들을 계속 치르면서 체력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아마 체력적인 문제가 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체력에 영향을 좀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웬바냐마는 13분, 12분 조금 넘게 뛰었고 결국 바셀은 뭐 해줄 만큼 해줬던 거고요. 디에런 팍스, 스테판 캐슬 그리고 딜란 하퍼 이 세 명의 쓰리 가드들이 잘 해줬고 디에런 팍스가 좀 아무래도 이제 세크라멘토 킹스의 절대 에이스였다가 에이스 역할을 못하게 되니까 이제 경기 지배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슛 성공률은 좋지 않았습니다. 30%대 성공률이고 3점 슛도 나빴고 스테판 캐슬과 그리고 딜런 하퍼가 훨씬 더 좋은 활약을 좀 해줬었고요. 미네소타 팀버울브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앤서니 에드워즈의 36득점 이게 또 앤서니 에드워즈가 36득점 했고 또 이게 클러치 4쿼터 때 16득점을 했을 정도로 앤서니 에드워즈가 대단한 활약을 했다. 이 경기는 앤서니 에드워즈가 잡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 리캡을 보시면 이제 앤소니 에드워즈가 이제 36득점 했는데 16점을 4쿼터에 득점했죠. 폭발력이 대단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미네소타 팀버울브스는 일단 경기가 동률이 됐습니다. 2승 2패가 되었고요. 나즈리드가 목에 웬바냐마의 어떤 그 팔꿈치 가격 어떻게 보면 이 살신 성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웬바냐마가 쫓겨났죠. 네, 퇴장을 당했고요. 그리고 뭐 나즈리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인터뷰 길게 한 거가 그냥 뭐 고통은 몸의 가장 약한 부분이다. 뭐 그것일 뿐이다. 뭐 이렇게 뭐 별 쿨하게 얘기를 했고 앤소니 에드워즈가 이제 경기를 뒤집을 때 뭐 울브스가 3점 차로 들어가는 3점슛 넣고 그리고 그 관중들한테 소리 지르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스퍼스를 제지를 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5분 12초 남은 상황에서 3점슛 캐치앤슛 3점슛 넣으면서 이제 98대 97로 팀이 앞서가게 했죠. 그게 이제 3쿼터 뭐 이 첫 번째 리드를 좀 긴 시간 동안 리드를 못 잡다가 리드를 잡은 그 부분이 되었고 그리고 웬바냐마가 없는 골 매치를 다른 선수들이 이제 또 두들겨 팼습니다. 루디 고베어 11득점 13리바운드 이런 성적을 거두었고 3분 2초 남은 상황에서 3점 플레이도 성공을 했다. 루디 고베어가 이제 뭐 물 만난 고기처럼 웬바냐마가 없으니까 했다는 거고 그리고 또 뭐 덩크도 했고 줄리어스 랜들한테 패스 받아서 덩크를 했고 그래서 뭐 결국 고베어는 뭐 1대1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뭐 뛰어 들어갈 때 누구가 패스해주면 그걸로 이제 해결하는 그런 선수가 되겠죠. 그리고 나즈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40초 남겨둔 상황에서 이제 득점을 하면서 7점 차 리드를 가져갔고 뭐 딜란 하퍼 선수 그러니까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딜란 하퍼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뭐 리바운드도 하고 파울도 뭐 이끌어내고 자유투도 던지고 해서 3점 슛까지 좀 쫓아가게 해서 했다. 그리고 이 인바운드 패스를 제이든 맥다니엘스가 했는데 이때 이제 디에런 팍스가 거의 수비를 잘 했는데 아요도순무 선수에게 뭐 몸에도 맞고 다리에도 맞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공이 또 아요도순무한테 갔어요. 그래서 파울을 받게 되었고 자유투를 넣었습니다. 이건 이제 경기 운이라고 볼 수 있고 오늘 경기는 결국은 이 미네소타 팀버울브스가 이겨야 되는 그런 경기 운이었다고 조그마한 여러 가지 것들의 그 포지션이 그런 식으로 바뀐 걸 보면 좀 경기운이 미네소타 팀버울브스가 좀 따랐고 그걸 잘 이용을 해서 아주 박빙의 승리를 거두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차전은 샌안토니오 홈에서 지금 벌어지게 되고 지금 현재 웬바냐마가 경기 출전할 수 없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논의하고 있겠죠. 파울이 그렇게 뭐 좀
뭐랄까 가벼운 그런 파울이 아니니까 사무국 쪽 NBA 사무국 그쪽도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이걸 그냥 다음 경기 다섯 번째 경기에 뛰게 한다. 그랬을 때도 좀 비난이 있을 것이고 못 뛰게 한다고 했을 때는 더 큰 비난이 있을 거라 아무래도 좀 더 큰 비난보다는 좀 덜 큰 비난을 선택하지 않을까. 결국 출전하게 되는 5차전에서 출전하게 되는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딜런 하퍼 그리고 디에런 팍스 같은 경우는 24득점을 또 사이좋게 나누어서 했고요. 24점을 했고 스테판 캐슬 20득점을 했고요. 뭐 스테판 캐슬 참 보물이죠. 예, 아무래도 이 선수가 팍스가 조금 노련미나 그리고 어떤 경험이나 그리고 어떤 마인드셋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스테판 캐슬한테 전달을 해주고 나면 인수인계를 해주고 나면 스테판 캐슬이 이제 뭐 향후 10년 이상 이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주전 포인트 가드의 호령을 할 토니 파커 정도 시대를 이끌 수도 있을 만한 포인트 가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가드들이 그래도 꽤 잘해줘서 그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좀 버틸 수가 있었고요. 예, 이 가드들은 미드레인지 게임의 정석 그런 것들을 보여주었다. 풀업 점퍼 그리고 딜런 하퍼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에게 이제 요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려고 그냥 했다는 거고 이 선수는 2번 픽이에요. 딜런 하퍼가 1번 픽은 아니고 2번 픽인데 2번 픽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선수입니까? 그래서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뭐 스테판 캐슬, 빅터 웬바냐마 그리고 딜런 하퍼 이렇게 세 명의 선수들을 코너스톤으로 해서 아주 중요 어떤 코어로 해서 발전을 시키면 한 뭐 10년, 15년 이상 뭐 이렇게 강팀으로 계속 군림할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뭐 이 타겟 센터의 크라우드 그러니까 관중들 타겟 센터가 아니고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팬들은 이 웬바냐마가 이제 퇴장을 당할 때 막 환호성을 질렀겠죠. 그죠? 예, 그리고 울브스는 이제 그 웬바냐마가 없는 골밑을 그렇게 잘 공략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 뭐 스타 플레이어가 나갔다고 하더라도 딴 선수들을 잘 공략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좀 보였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웬바냐마가 없는 경기가 자기들한테는 더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일 것 같고요. 예. 빅터 웬바냐마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은 너무도 틀린데 결국 남은 선수들이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남은 선수들이 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 괜찮게 경기를 박빙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울브스는 결국은 이제 3점도 넣고 골밑도 넣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런을 달리게 되죠. 런을 달리게 되면서 이제 경기를 뒤집을 수 있었다. 울브스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리질리언트 그룹이니까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룹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환경이 어떻든 우리는 이 미네소타 팀버울브스 팀은 끝까지 싸우는 팀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 믿으면서 이제 루디 고베어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냥 뭐 제대로 된 올바른 플레이만 한다. 그게 우리다. 뭐 그런 이제 어떤 항상 바른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꾸준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결국은 뭐 이 팀의 정체성 이런 것들은 결국 제대로 된 플레이를 하고 그게 바로 이제 이 팀의 정체성인 거고 뭐 그게 꾸준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계속해서 그 부분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업그레이드 시키면 결국은 이제 팀의 레벨이 올라가는 이제 전체적으로 미네소타 팀버울브스가 평가받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플레이오프에서 높은 쪽 가고 있는 이유가 어쨌든 이런 문화 그러니까 농구가 혼자가 아니고 이제 같이 하는 그런 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 어떤 그런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빅터 웬바냐마의 퇴장 소식, 그리고 경기 자체는 미네소타 팀버울브스가 샌안토니오 스퍼스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시리즈 전적은 2승 2패, 이제 뭐 점점 더 끝장전으로 가고 있는 서부지구 준결승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경기에 나온 여러 가지 소식들 묶어서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